건물 1층에 불이 나서 밖으로 대피한 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날 이후로 한 달 동안 진료를 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술 모자를 산 기념으로 셀카를 평소에 찍지도 않는데 기쁜 마음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날 오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물 1층에 불이 나서 밖으로 대피한 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날 이후로 한 달 동안 진료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왕 난 사고 직원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잘 처리를 해보자 했었는데, 직원들은 진료를 위해 고용된 사람들이지 사고 처리를 위해 고용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결국 사고 처리는 저와 저희 부모님이 하게 됐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직원 관리와 또 사고 처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지만, 가장 가슴 깊이 남았던 것은 언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할지 모를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로 개원 10년 차, 그리고 결혼 4년 차입니다. 결혼은 둘이 해야 하지만 개원은 혼자 할 수 있어서 비교적 수월한 개원을 먼저 했더니 결혼이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진료도 해야 되고 또 세미나도 참석해야 되고 또 직원 관리, 여러 가지 사고 처리를 하다 보니 배우자에 집중할 에너지와 시간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자는 눈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저는 부정했었지만 결혼하고 보니 눈이 높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청년안동에서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요. 지금은 아내보다는 저를 닮은 19개월 된 딸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청년안동에는 치과 의사들보다는 의사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치과 의사들 중에도 개원한 치과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원한 치과 의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제 일상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시 반에 출근을 합니다. 직원과 회의는 9시 반에 있고 진료는 10시에 시작되지만 저는 7시 반부터 예약표에 있는 환자 차트를 하나씩 살펴보며 진료를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8시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또 다른 회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회의 자료에는 직원에 관한 내용들, 직원에 대한 칭찬, 격려, 또 혹은 지적사항도 들어가고요. 그다음 치과 경영에 대한 장비, 그다음 시설, 그다음 재료,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거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고, 또 복잡한 진료회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실수하지 않도록 그 세세한 과정도 적어서 회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9시 반이 됩니다. 뭔가 많이 한 것 같지만 아직 진료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9시 반이 되게 되면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며 또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잘 설명을 하고 10시부터 열심히 진료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1시간 빼고는 6시 반까지 열심히 진료를 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또 직원들과 함께, 특히 실장 팀장과 함께 마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마감 회의를 하며 매출이나 그다음 그날 어려웠던 환자들, 그리고 직원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나누고 퇴근을 시키고 나면 저는 또 남아서 남은 차팅을 하고, 또 관공서에서 온 공문서나 그다음 세무, 노무 관련 그런 업무들을 처리하고 그제서야 퇴근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니 참 제 일상이 굉장히 숨가쁘게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왜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는 치과 의사가 되었을까요? 한동대 재학 시절에 저는 기초과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학년이 올라가면서
실험실을 경험하고 또 외부 대학원에 있는 실험실을 견학하다 보니 저는 뭔가 기초과학보다는 좀 사람한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또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하고 디자인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뭔가 이 손기술과 또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을 접목시킨 그런 진로를 고민하다 보니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치과 의사가 되고 나니 나는 과연 어떤 치과 의사로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손기술을 이용해서 환자들한테 뭔가를 좋은 진료를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통해서 두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탁월한 진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개원 초기부터 정말 많은 세미나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는 대부분 많은 비용과 또 시간을 투자해야지 되는 강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치과 의사로서 한쪽에 한 손에 든 미러와 또 한 손에 든 핸드피스를 내려놓는 그런 은퇴하는 시점까지는 아마 그 진료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사람을 잘 관리하는 치과 의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치과 진료는 직원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치과계에는 four-handed dentistry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치과 의사의 두 손뿐만 아니고 직원의 두 손이 같이 합쳐져서 네 개의 손이 진료에 투입될 때 더 원활하고 좋은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술과 제 진료가 성장하는 만큼 직원을 교육해서 함께 성장할 때 좋은 진료, 또 좋은 치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의 신뢰관계를 통해서 좋은 진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요즘은 고객 관리를 하지 않으면 환자는 더 싼 치료, 또 더 잘 관리하는 치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사실 진료는 그 치대 다닐 때부터 많이 배웠기에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그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경영 부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막막하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고민도 하고 또 나름 노력도 하면서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다가 얼마 전 주말에 찬양을 듣던 중에 강명식 씨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을 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제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사가 제 마음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 가사와 같은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 얘기들을 들어보시면 뭔가 힘든 일들도 참 담담하고 의연하게 대처를 해온 것 같고 또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도 참 짜임새 있게 잘 경영하는 것 같지만 제 속마음은 이 가사와도 같았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화재가 나는 것 같은 일이 언제 제 삶에 닥칠지 몰라 항상 두려웠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대에 결혼을 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과 경영과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다 보니 현금 유도나 현금 할인을 시도했던 적도 있었고요. 직원들은 치과의 주인도 아닌데 주인의식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월급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어찌 보면 열정페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료도 절차에 맞게 잘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플레인을 했던 환자분이 한 분 생각이 납니다. 결국 환불을 요구해서 환불을 해드렸음에도 1년 내내 찾아와서 저를 굉장히 괴롭게 했고요. 과연 이 끝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에 정신도 많이 피폐해지고 두려움에 휩싸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도 사실 종종 발생하는 환자분들의 작은 컴플레인에도 심장이 굉장히 많이 쿵쾅거립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침착하게 대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 아담의 침묵이라는 책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는 그 책에서 멘토 세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멘토 세대는 뭔가 사람을 도우는 데 있어서 즉각적인 처방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의사나 치과 의사들처럼 뭔가 처방전을 주고 그 증상에 따라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멘토 세대는 그들 자신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고 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경건한 성품과 영적인 지혜를 갖추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갖추게 된 그 성품과 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작가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의 불 속에서 빚어지는 성품인 차분한 분별력과 예리한 지혜로 무장한 군대이며 이들은 남들이 좀처럼 치르지 않으려 하는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다. 저는 청년한동을 위해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그 책의 멘토 세대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청년한동 구성원들이 한동대에서 품었던 가치관들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더욱더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속마음과는 다르게 의연하게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청년한동 모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있다는 걸 알더라도 너무 지치고 힘들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꼭 청년 한동 모임에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너무 지치고 힘들면 바로 이 청년한동 모임에 그냥 그 마음 그 상태로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바르게 품은 뜻으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바둥거리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자체가 정말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또 서로에게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대학교 96학번으로 이제 개원 10년 차가 된 치과의사이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지난 10년 못지않게 굉장히 힘들고 치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꿈꾸는 것은 그동안은 저 혼자 전전긍긍 또 고군분투하며 지내왔다면 앞으로 함께 갈 길은 여러 청년한동 멤버들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어려움을 공유하고 또 서로 위로하면서 세상 가운데 더 큰 뜻, 더 의미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가고 싶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찬양 가사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마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나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한 가지 구절을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함께 부를 수 있는 청년 한동이 있어서 나는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